안녕하세요. 책으로 나누는 이야기숲 별나라 캔디입니다. 우리 아이 독서록 어떻게 쓰고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독서 교육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독후 활동일 것입니다. 물론 대화를 통한 열린 질문이나 상호 공감도 좋지만 왠지 결과나 성과물이 있어야 제대로 된 독후 활동이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초등 저학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독서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독서록은 책 읽는 재미를 충분히 안 다음에 써야 더욱 효율적입니다. 독서록은 내가 독서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남기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 독서록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제와 수단이기 전에 진정한 목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별나라 캔디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쓴 일기장이나 독서록을 모아 문집을 만들거나 제본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모아두기만 해도 됩니다. 아이방 책장 높은 곳에 살포시 챙겨둡니다. 사춘기식이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날 책상이나 침대 위에 올려둡니다. 혼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맞춤법 틀리고 유치한 일기장이나 독서록을 웃으며 읽다 보면 저절로 위로받고 안정을 찾게 되어 다시 밝아집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게 그림 일기장, 알림장, 일기장, 줄공책, 독서 기록장 등 다양하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일기장을 활용할 경우 그림이나 다양한 독후 활동과 더불어 나의 생각을 짧게 적으면 됩니다. 알림장, 줄공책, 독서 기록장 등 수준에 맞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됩니다. 기록보다 독서가 먼저입니다. 부담이나 숙제가 아닌 재미있게 남기는 나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처럼 매일 꼬박꼬박 써야 한다면 금방 지치게 되고 재미도 없고 쓰기도 싫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도 놀이나 취미일 때는 재미있지만 일이나 의무가 되면 하기 싫고 힘들잖아요. 매일 일하는 부담감보다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한한 자유는 방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에 맞게 편수를 정하고 일정에 맞게 요일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그냥 재미삼아 읽은 후 끝내고 싶은 책도 있고 재미있어서 독서록으로 쓰고 싶은 책도 있습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독서록으로 쓰기에는 애매한 책들도 있고요. 책을 읽을 때마다 쓰라고 하면 쓰기 싫어서 깨를 부립니다. 한두 권 읽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예 안 읽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억지로 쓰는 독서록은 형식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독후 방식을 고민하고 표현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림이나 그래프, 표정이나 스티커, 날씨 등 표현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한 줄이라도 글로 써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책 속의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살짝 미흡하거든요. 세 가지 예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의 마음 변화를 날씨로 표현해 볼까요? 왜 비가 오는 듯한 마음일까요?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나무꾼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하루에 방귀를 몇 번이나 낄까요? 방귀 낄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스티커가 붙어 있을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학년 때의 독서록은 쓰기가 아니라 사고 확장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자 함이지 아주 잘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줄, 점차 세 줄, 다섯 줄씩 늘려가세요. 뛰어가라고 서두르면 넘어집니다. 도움 닫기를 해야지만 높이뛰기도 띰들도 넘을 수 있습니다. 독서록 작성 시 개입보다 작성 전 개입을 추천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열린 질문으로 아이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세요. 어른, 엄마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의 독자로서 함께 하세요.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쓸거리가 생기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가끔 힌트도 주세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살포시 도와줘도 됩니다. 단 생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정도로 짧게 말하세요. 쓰기 시작하면 되도록 개입하지 마세요. 아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요. 별나라 캔디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인성이나 생활 습관을 독후 활동으로 지도해 보세요. 만약 아이가 거짓말을 한 상황이라면 먼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했다면 굳이 이유나 상황, 결과나 책임 등을 묻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는 책들 중에서 거짓말과 관련된 책을 몇 권 고릅니다. 거짓말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인물이 있는 것으로 골고루 고릅니다. 고른 책을 아이에게 읽게 합니다. 아이 방에서 조용한 곳에서. 읽은 후에 독서록을 쓰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기 쓰기 형식이나 나에게 편지 쓰기 형식의 독후 활동을 합니다. 독서록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가 먼저 묻고 꾸지람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다른 시간과 활동을 활용하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독서록 중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힘들게 쓴 자신의 글에 틀린 글자가 빨간 체크가 많다면 속상해서 쓰기 싫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위축되어 생각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저학년의 독서와 독서록은 창의력과 사고력 확장이 먼저임을 명심하세요. 조금 답답해도 참아주세요. 정말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걱정된다면 감동받은 부분이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 재미있는 부분이나 따라 쓰고 싶은 내용 등을 필사하도록 해보세요. 독서 기록장에 써도 되고 필사 노트를 따로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잡아놓은 토끼마저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물론 가능합니다. 그 책이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이어서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라서 여러 각도의 생각이나 주제로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단지 독서록을 쓰기 위해 숙제를 제출하기 위해 급조화해서 쓰는 경우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래동화 콩지 파치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의 키워드나 주제를 정하여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서 기록장의 목차입니다. 다양한 독후 활동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하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짝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목차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록해야 할까요? 만약 읽는 책과 그 순서에 맞는 독후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죠?
순서와 상관없이 앞뒤로 번갈아 가며 기록하면 어떨까요? 혹시 읽은 책 이름이나 날짜를 찾기 힘들면 어떡하죠? 목차에 보면 제일 앞장에 나의 독서 목록표가 있습니다. 이곳에 책을 읽은 날짜와 책 이름을 쓰고 꼭 독후 활동한 페이지도 함께 적어둡니다. 그럼 그 책에 대한 활동 내용을 찾아보기 쉬울 것입니다. 편의상 시중의 독서 기록장을 이용하더라도 틀에 박힌 사고로 고착되지 않도록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독후 활동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진심을 다해 경청하고 공감하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책으로 나누는 이야기숲 별나라 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